안녕하십니까, 김중건입니다. 하루 출장을 갔다 온 후유증이 상당하네요. 그죠? 해도 종목들이 제 처리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몰려 쌓여서 가지고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열심히 종목을 살펴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준 종목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고 사전에 미리 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거든요.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꼭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을 쭉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을 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요, 거의 이제 피크를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으로 매길 수 있는 종목들은 1, 2, 3, 4, 5를 이미 끝냈고 ABC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파동을 아예 매길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ABC 조정의 와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꾸 주가가 떨어진다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올려놓은 댓글을 보니까 솔직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갖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약간 하다못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만은, SK 하이닉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구름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앞날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린 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정말로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허다한 종목들이 똑같은 그림을 보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파동을 매겨달라 라고 하시는 그 속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3번 파동 지나고 4번 파동 조정 중이니까 4번 파동 조정 끝난 다음에 5번 파동 올라갈 거야. 기다리면은 5번 파동에서 3번 파동의 고점을 넘어갈 테니까 지금 조금만 조정을 버티면은 수익이 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그죠?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만, 조정 장세에 접어들면요, 그것이 4번 파동이든 또는 ABC 파동이든 간에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그놈의 조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조정 파동이 ABC로 날씬하게 끝나는 파동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ABC, XABC, 더블3가 되거나 ABCX, ABCX, ABCX에서 트리플 3가 되거나 또는 어디 가든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9식으로 9파동으로 되거나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겠지요? 모릅니다. 여기가 4번 파동의 끝이겠지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파동이 4번 파동인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5번 파동일 수도 있거든요. 5번 파동이 끝나고 1, 2, 3, 4, 5가 끝나고 A, B, C로 이어지는 지루한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매수한 이후에 손해가 났으니까 상당히 좀 고통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3월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올해 3월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상승 장세는 일단은 좀 한풀 꺾였고 주식시장이 다소간 좀 조정을 겪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니 되도록이면은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물을 산다거나 신규 매수한다거나 싸 보이니까 사볼까라고 하는 전략은 아직은 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뚜렷하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서 뭔가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 그때 가서 사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컨대 바닥에서 안 사면 어때요?
추세가 확실하게 확인된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24 같은 경우에, 그죠? 카페24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넘기고 나면은 그때가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싸게 사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넘기고 추세 상승이 확인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되죠.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죠. 근데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더 싸져 버리면은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주식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처음에 전반적으로 종목을 일일이 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아마 3-1, 2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3-1이고 2고 다 엉터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죠? 이게 1이고 2가 되려면 이 2밑으로, 1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현재로 봐서는 SK하이닉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 출발점 1번 파동 출발점으로 예상되는 파동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건 3.1도 아니고 3.2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의 ABC 파동 하락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우리의 유일한 낙이라 그러면 이 또 희망 고문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RSI 상으로 봐서 RSI가 70을 싹 넘어 32로 싹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나마 매수 신호가 될 테니까. 그죠? 예컨대 내일 월요일이라도 얘가 조금만 더 올라가서 RSI가 32로 올라간다면 비록 구름 밑에는 있으나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반등은 반등이지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주식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처분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반등이 매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동으로는 아직 개선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성 SDI 옛날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삼성 SDI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파동으로 1, 2, 3, 4, 5 될 거라고 이 말씀드리면 있는 것 같아요. 4까지만 제가 그려놓은 걸 봐서는 그 다음에 아마 이 정도에서 SDI를 설명하고 5 될 거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5가 됐고요. 그리고 50만 9천을 5 파동에 꼭지로 해서 현재 조정 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2, 3, 4, 5 끝난 다음에 ABC 되니까 이게 날씬하게 ABC가 될지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이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RSI는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죠? RSI는 이미 진작에 매도하라고 나타난 상태이고 현재로 봐서는 삼성 SDI는 뭐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이거는 파동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가 3파고 지금이 플랫이고라고 댓글 올려주신 분이 말씀하셨던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그죠?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고 어디가 3인지를 알 수가 없는 소리라서 이런 종목은 솔직히 파동으로 매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3위로 본다. 오케이. 이 4로 본다. 오케이. 그럼 이거 5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동으로 매기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RSI가 여기서 살아가서 샀고, RSI가 여기서 팔아가면 팔고, 그리고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서 이 종목은 아예 건드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SK케미칼 조합원인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SK케미칼 그림이나, 아까 조금 전에 유바이러스 로직 그림이나 똑같네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죠. 구름이 얇고 팽구름이고 옆으로 이어질 때 재수 좋으면 급등한다 그랬죠. 근데 유바이러스 횡보하다가 재수가 좋으니까 막 급등했죠. 마찬가지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팍 기다가 팍 급등했으니까 파동 세기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봐가지고 아마도 RSI가 여기서 매수하고 RSI 매도가 기다리는데 언제 파느냐
그 당시에 제가 아마 RSI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RSI가 밑으로 70m로 싹 내려가면 그때 팔아라 라고 아마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RSI가 뭐 이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만 RSI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날 그죠? 또 집작을 그어볼까요? 요때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나는 날 바로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질문 댓글 오신 분은 SK케미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목균형표상으로 본다면 구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추세상으로 봐서, 예컨대 추세상으로 봐서, 예컨대 이렇게 뭐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이라든지 후행 스팬이라든지 모든 게 대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뭐 상승세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예컨대 파동으로도 안 되고, 뭡니까? RSI는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더 역시 얘도 조정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서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SK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렌텍입니다. 이렌텍은 주르르 떨어지고 있어서 어떡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죠? 참, 그러네요. 파동으로도 말하기도 어렵죠, 그죠? 어디가 3이고 어디가 5고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단기적으로 RSI가 사라 그랬다가, 여기서 RSI가 팔라 그랬으니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두루 밀리는 거는 그렇다가, 더더구나 구름 밑으로 지금 내려갈락 말락 하고 있는데, 근데 내일이라도 좀 더 밀려버리면 잘못하면 구름 밑을 헤매는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같으면 참으로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저로서야 눈에 보이는 게 객관적으로 봐서 RSI는 팔라 그러고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이게 지금 후행스팬의 주가에 달동말을 합니다만은 주가가 좀 더 밀려버리면 후행스팬마저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상태니까 모든 것이 다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앞으로 반등할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다만 그동안 많이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죠? 소위 이제 하락폭이 너무 컸으니까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반등에 불과하니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RSI가 거의 30에 다가왔으니까 RSI가 돌아서면 주가도 돌아서면서 구름의 하단에서 지지가 아슬아슬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얘가 이 얇은 구름의 지지라도 버틸 수 있는지가 향후에 주가 움직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E 솔루션입니다. P&E 솔루션 파동으로 봐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P&E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에 파동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이야기죠. 물론 파동을 억지로 매기면 안 될 것도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억지로 매겼을 때의 파동의 정확도라는 것은 그건 담보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더구나 파동이 매기는 게 매우 주관적인 경향이 많은데 그 주관적인 경향이 많은 데다가 그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의 파동을 매기기는 상당히 지난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RSI가 진작에 여기서 매도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그죠? 전환선이 꺾인 상태니까 주가 조금만 더 밀리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꼴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후행 스팬도 주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그나마 유일한 보루가 이 구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난감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추세선을 걷더라도 추세선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동으로는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는 아까 똑같이 P&E 솔루션을 물어보신 분이야 같이 여쭤보신 종목인데, 그나마 P&E 솔루션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이 주가가 구름 위에라도 있지요.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성 기준선이 이렇게 또 역전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세가 이제 오히려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다. 그죠? 분위기가 상승 추세였다면, 구름 위가 상승 추세였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파동은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로서, ITM 반도체는 1조 원 넘어서는 시가총액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봐서는 뭐 잘 안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내려가 있다. 뭐 이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유라테크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라테크. O파 다음에 A파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뭐 O파 다음에 A파라면 A파겠죠, 그죠? 굳이 뭐 하면 1, 2, 그죠?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건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파동이 있고요. 억지스러운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파동을 올라가는 쪽으로 대충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RSI는 이미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시 최근 들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네요.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구름 위고, 그 다음에 절한선과 기준선이 한참 아직까지 만나려면 멀었고, 그 다음에 후행 수편도 괜찮으니까 얘가 내리면 아마도 그 기준선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이, 이렇게 파동으로 말한다면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상승은 일단 상승 사이클, 하나의 상승 사이클은 끝난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정 쪽으로 남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테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이것도 뭐 글쎄요, 어떻게 되나요? 사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4파라면, 이게 4라면, 그럼 뭐가 3인가요? 이게 3인가요? 3에 5, 3에 4, 3에 3, 3에 2, 요게 3에, 요게 3이면, 3에 5, 요게 3에 4, 요게 3에 3, 요게 3에 2, 그러면 어딘가, 여기, 뭐, 이런 데가 3의 1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2인가요? 그럼 여기가 1인가요? 그럼 여기가 1, 2, 하나, 둘, 셋, 넷, 3. 그죠? 4.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개별 종목에 대한 파동을 매기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매기는 게 시가총액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상당히 좋은 바로메터가 되고 상당히 좋은 나침반이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이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지수의 관련성이 적어 떨어질수록 더구나 파동을 매기는 게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종종 정작 그 파동이 진짜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억지로 매기는 그런 잘못도 범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파동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오히려 우리의 매매의 의사결정은 이런 RSI나 또는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일목균형표나 눈에 잘 보이기에 객관적인 거래로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파동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파동을 매기도 어렵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도
뭐 지금이 4번 파동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지금이 4번이라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죠. 근데 설령 지금이 4번이라 할지라도 이게 4번이 날씬하게 약간 이게 2번이었잖아요. 이게 4라 그러면 이게 2였죠. 그죠? 이게 2였죠. 2가 거의 평평하게 갔으니까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복잡하고 길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2와 4가 서로 같지 않다는 소위 파동 변화의 법칙에 따른다면 이게 4라면 이게 2일 수밖에 없는데 2와 4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은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일목균형표 구름을 아마도 테스트 해보는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비아트론 뭐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 허다한 종목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결정적이네요.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됐고요. 후행스펀도 지인작의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뭐죠? 첫째로 전환선 꺾였고, 두 번째로 전환선 기준선 만나고, 세 번째로 후행스팬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네 번째로 구름 밑으로 내려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네 번째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완전히 추세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 봐서 비아트론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요때 보시면은 구름을 넘어설 때도 밑에서 구름 올라갈 때도 얘가 올라가서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름의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날아갑니다. 이 경우에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요때 보이십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도 바로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위에 있는 구름이 저항도를 튼튼한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예컨대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번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한번 쳐보고 얘가 튼튼한가 안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거의 70권에서 30 밑에 있으니까 바닥이니까 반등할 수 있으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구름을 테스트하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요 따위는 일장 충목이 되는 거고 다시 우리에게는 희망찬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구름을 건드리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과거에 이런 꼴 보이십니까? 내려갔다가 구름 위에서 저항을 받고 쭉 밀려버렸던 이런 꼴이 혹시 되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요 이후에 앞으로 며칠 동안의 움직임을 잘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아트론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1,800억짜리입니다.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파동을 매기는 것은 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냥 RSI만 보고 예컨대 옛날에 여기서 매수하면 됐잖아요. 아이고 자꾸 그러네. 여기서 RSI 매수하면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RSI가 여기서 매도하면 됐네요. 그죠? 여기가 매도네. 그죠? 여기가 매도네. 이쯤에서 매도네. 그러면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더 떨어질 것 같다. 언제 반등할까요? RSI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서는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거다. 그때까지는 좀 밀릴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파동으로 지금이 뭐 몇 번 파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너머티리얼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대부분의 앞서 보여드리던 종목과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꺾였고 파동은 잘 모르겠고 꺾였고 구름의 저항을 받을락 말락 지지를 받을락 말락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RSI는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이미 진작에 팔락을 했고 여기서 진작에 팔락을 했는데 현재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니까 전환선이 일단 고개를 돌렸고 두 번째로 기준선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두 개가 역전됐고 후행스팬이 구름 밑으로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후행스팬도 역전됐고 현재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최근 들어서 8월 초에 고점을 만들고 대부분 다 내려가고 있는 이런 똑같은 모습을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마이크론 8월 7일 날, 또 뭐죠? 이게 비아트론 조금 빨랐습니다만은, 근데 이오테크닉스 8월 10일 날, 또 뭡니까? 유라테크 8월 12일 날, 또 뭐죠? ITM 반도체, 이제 8월. 대부분이 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8월 초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고 있을 거니까 다 앞선 모든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점을 만들고 조정 양상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NG캠 생명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NG캠 생명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컨대 이렇게 길게 위로 수렴이 달리고, 그렇게 양봉이 걸렸을 때, 이 당일 때는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혹시 이때 거래량을 한번 봐서, 만약에 이때 거래량이 터졌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는 이 위에 악성 매물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거래량 터질 때 싸우고 씌우고 해가지고 빨간 양봉이 나타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올라가요. 매수자가 이겼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음봉이 나타나면서 위로 수렴까지 달렸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물린 거니까 악성 매물이, 근데 심지어 이까지 다, 이 매물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NG캠 생명화였습니다. SFA 반도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파동도 잘 안 내린 것 같네요. 그죠? 안 내린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그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앞날이 잘 안 보이는데, 다행히 RSI가 바닥권이고, 통상, 요다시피, 요거 보이십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으니까, 구름이 얇으니까, 재수가 좋으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고, 구름을 테스트하다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면, 진짜로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얇을 때 이 얇은 구름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린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이 얇으니까 저항도가 약한데 이 얇은 구름조차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SFA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스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봐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설명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테스는 보니까 파동으로 매기는 것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RSI를 설명한 것 같네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됐잖냐, 그 이야기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근데 조정을 보이면 다행인데 아니면 더 밀릴 거다라고 아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밀리면서 구름마저 뚫고 내려오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 역시 앞에 뭐였죠? SFA 반도체나 역시 비슷한 그림으로 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설명했듯이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한 번은 구름을 테스트 해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은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내려왔다가 구름을 테스트하고 내려가고 그랬죠. 여기도 올라왔다가, 여기 보이십니까? 구름 위로 올라왔다가 구름을 테스트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구름을 한번 넘어선 다음에 바로 가지는 않고요. 되게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래서 얘도 구름 밑으로 나왔다가 한번 구름을 테스트하고, 물론
항상 반드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구름을 테스트하냐? 꼭 그건 아니죠. 주식시장에는 절대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거 예를 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구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해서 튼튼하네. 이거 밀리거나 별 부위 없네. 한번 올라가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내일 한 며칠 동안에 다음 주 초반의 움직임이 상당히 관심거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구름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네요.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네요. 그러면서 현재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전환선 꺾였고 전환선과 기준선 역전됐고 후행스펙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인데 얘는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하루 이틀만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전환선도 다시 하락하던 게 전환선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이 거꾸로 다시 홀드 크로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RSI는 현재 30에서 싹 돌아섰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 구름의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파동 이야기를 참 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통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8월 초가 이게 5번 파동이었잖아요. 그죠? 실리콘웍스라 그래서 얘만 혼자서 아니야 나는 여기 3이야 하기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다 여기가 8월 초가 5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다면 이것도 얘가 5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파동은 ABC가 아니겠느냐. A, B 혹시 C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5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여기 3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5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약간의 8월 초가 상승세 일단은 피크가 되고 한번 조정에 접어드는 것들을 다른 종목들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역시 이거는 8월 초 고점에 비해서 지난번 고점이 조금 더 높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참 그렇습니다만은 5, 4, 3,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는 A, B, C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 밑으로 내가 버렸으니까 진연한 앞날이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그리고 물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구름을 테스트 해보지 않겠냐. 넘어서면은 구름을 뒤로 걸어다가 얘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여기가 C였구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직 C가 멀었다라고 되는 거고 끝나봐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파인 테크닉스는 제가 이걸 쓴 거 봐서는 가장 최근에 어딘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전환선 꺾이고 두개 역전되고 후행스펙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끝이다. 밀리는 일밖에 안 남았다. 앞으로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와이솔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옛날에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봐서는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기다라고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구름의 지지를 못 받고 구름의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지금은 이 구름의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좀 더 밀려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좀 하락폭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들이 다 한결같이, 그죠? 한결같이 다 8월 초에 다 피크를 만들고 다 조정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어서 뭔가 뚜렷하게, 야,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삽시다. 내지는, 아,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갖고만 계시면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할 만한 종목이 얼핏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YG 플러스는 좋아 보이나요?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그죠? 구름 위에 있고요. 구름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한참 물고, 구행습변도 그렇고, 괜찮은데, 현재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거 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조금 밀리겠네요. 구름도 그런 대로 두터우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파동을 이야기한다면, 잘 모르면 급등 한객이 무조건 3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3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게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2이 되겠죠. 그죠? 그럼 1, 2, 3이고. 그럼 이게 A, B, C 이게 4일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5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A, B, C 조정이 나타나겠네요. 그렇다니까 약간 구름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의 폭은 뭐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조정 안 하고 혼자서 날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엔터주 뭐 봐달라고 하셨는데 YG 플러스 다른 종목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도 다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경인양행도 거의 뭐 똑같은 마치 똑같은 차트를 회사 이름만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대부분이 다 8월 초에 다 고점을 만들고요.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상승세가 지금은 다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 건데 어떤 종목은 일목균백 구름이 있으면서 그나마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름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종목들만 눈에 띄입니다. 그나마 RSI는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이때처럼 구름을 내려온 다음에 바로 가지 안 하고 일단은 반등하면서 역시 구름의 저항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거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고 다시 구름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시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다. 앞으로 며칠 동안에 구름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상당히 관심거리가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맥락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일단,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바닥이다. 어떻게 될까요? 약간 반등하겠네. 위에 구름의 저항을 테스트 해보고 어떻게 될지 결정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수 앱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8월 초에 고점을 만들었네. 그죠? 고점을 만들었네. 그 다음에는 조정을 보이겠네. 지금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이수 앱지수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하락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한다. 정도. 역시 뭐 굳이 말한다면 여기가 5가 되고, 그죠? 여기가 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나요? 뭐, 여기, 적당하게 1, 뭐, 2, 뭐,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고요. 무슨 이수협 지수의 파동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각각의 파동을 세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 아마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8월 초가 8월 10며칠 때게 이때가 꼭지가 되고 다 조정의 와중에 들어서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역시 RSI도 이때 역시 매도로 나타내는 것도 다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ABL 바이오 는 이미 그래 놨네요. 제가 그래 놨네요. 1, 2, 3, 4, 5 다 그래 놨네요. 그래서 4150원이 5번 파동이고 지금은 ABC 파동인데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구름이니까 일단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자는 정도. ABL 바이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도
말씀드렸네. 옛날에 인텍플러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요? 아니죠, 그죠? 인텍플러스 어떻습니까? 역시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파동은 잘 안 매기겠죠. 인텍플러스도 그다지 뭡니까?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파동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추세로 봐서 상승세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RSI가 매도지로 나타났고 밀리고 있고, 전환선과 기존선 꺾였고, 전환선이 하락했고, 우행수번 내려갔고, 얘가 구름 밑으로만 내려가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구름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제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기만 해라. 똑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사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름의 지지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RSI가 그나마 좀 바닥이어서 주가가 올라선다면, RSI가 이렇게 된다면 뭐 예컨대 디버전스 정도라도 이야기해 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목을 빨리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까지 다 못했죠, 그죠? 이제 어디까지 했나요? 인텍 플러스까지 했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일찍 머티리얼즈부터 하면 됩니다. 일찍 머티리얼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마치 제가 노은기를 털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4개 종목들이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